민선 7기 때 광주를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추진된 평동 준공업단지 개발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 사업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지난 1998년 고생하셨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개발이 가로막힌 광주 평동 준공업단지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이곳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8천여 세대를 짓게 해주고 그 수익으로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광주시가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놓으며 사업은 멈춰섰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정 질의를 통해 이 사업이 특혜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짓겠다는 미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토건 세력과 그들에게 노란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기획한 특정인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류문화시설을 제안하고 다녔고 광주시 공무원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점, 그 사업가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컨셉의 문제, 추진 주체의 문제, 과정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는 적법했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평동 준공업단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정질문에서 이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사업 추진 경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9대 광주광역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다. 특히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이죠. 여기 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우리 광주광역시가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이 4번까지가 이제 민선 6기 그리고 이 5번부터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때부터 진행이 된 내용인데 민선 6기에 이미 평동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기존의 국토부 KTX 투자 선도를 변경해서 잔여 3개 마을을 추가 편입하는 방안과 그렇지 못하면 주민 주도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평동이라는 느닷없는 지역에 한류문화복합 투자 선도지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2020년 10월에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재를 받게 됨으로써 갑자기 평동에 한류와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평동 지역들의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된 사업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준호 대표님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강수훈 의원님께서 느닷없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은 걸 함축을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민원이 나왔는데 그 답을 이제 개발 사업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좀 이슈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류문화 집적단지로 간다. 이게 광주에서도 지금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뭔가 개발 사업을 하고 마을이 이주를 했을 때 그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뭘로 지금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이템도 없는데 한류문화 집적단지라고 하는 좀 선점적인 이슈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 개선이 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진행 상황에서 이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재를 받고 사업 제안이 공고가 내고 이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 중에 이 스카이 11이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관련해서 계량 평가에서 이 업체 관련해서 빵점을 받습니다. 빵점을 받는데 선정이 됐고 이 스카이11이라는 회사가 사업 목적에 보면 27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27건이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광고 기획에서부터 부동산, 뭐 도소 매업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또 이 사업 제안 공고가 난 게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회사가 성립된 게 그로부터 10일 뒤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날 회사가 성립이 되었고 이 회사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는데 이 회사가 성립된 당시에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제가 사업 브로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이세종이라고 하는 대표인데요. 이 대표가 정치인입니다.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공천 신청을 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2005년부터 SM 이수만 회장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뭐 경기도 고양, 경북 문경, 경기도 오산, 경남 창원에 이르기까지 빈 땅을 보면 이렇게 한류 문화를 얹어서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했고 그 시도를 광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특혜 의혹이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2020년 4월에 광주시가 투자선도지구라고 공모를 신청한 내용이고 이게 그 현대인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2020년 10월에 그 도시개발 공모 지침서, 공모 제안서에 있던 그 공모 내용인데요. 이 세 개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우리 진행자분 정준호 변호사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세 개 이미지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한 사람이 설계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넘버링을 붙여놨는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주택 부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1, 2, 3,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 2, 3, 4, 5인데 이건 그 상황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숫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1심에서 광주시가 패소한 뒤에 제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본 결과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강수훈 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제 정준호 대표가 보시기에는 그 패소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성 협상자와 언제까지 협상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권한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재량권 관련해서 좀 남용이 있었냐를 따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받아봤던 부분이 이제 이용섭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정 질의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년 9월까지는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협상 파기가 5월경 6월 달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소 앞당겨져서 이렇게 협상이 파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리를 해봤는데 원고 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했던 말이 도저히 이거 한 달 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의 뭔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실제로 그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숙제가 가능한 내용이었는지를 따졌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한 달 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안 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우상협상자 그 지위 파결이 좀 성급했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민선 8기, 뭐 민선 7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거 얼른 털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재판부 판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런 문구가 좀 나옵니다. 시 입장에서는 파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위법한 파기라고 하면은 사업자에게 그동안의 손실배상이라든지 좀 보상책을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 파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몰라 좀 적법한 걸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 이걸 좀 털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마냥 이게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에게 뭐 보상을 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부분도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강수훈 시의원님, 네. 이게 원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엉뚱한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동 지역 주민들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공업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먼지가 많이 나고 악취 때문에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평동이라는 대중교통 하나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류문화복합단지를 미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평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2017년도에 광주광역시가 그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이 일방적인 소통이 지금까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으로 몰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평동 준공업단지 문제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탑10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